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유리기판은 그냥 세계 1위 이 기업 모아가세요. 2026년 크게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상용화와 함께 강하게 올라갈 만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께 분석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K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삼성 관련된 기업들이 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이 공략해볼 만한지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다양한 무료 자료집과 다양한 무료 추천 종목들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번에 새롭게 하나 더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께 무료 카톡방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2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하나 둘 싹 모아서 여러분들께 내어드릴 건데요. 원래 기존에도 다양한 후보 종목들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 골라놨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종목이 언제 올라갈지, 1월 달에 올라갈지 2월 달에 올라갈지 3월 달에 올라갈지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싹 정리해서 무료 카톡방에 나눠드릴 예정이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온 공지글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마무리했으니까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내용은요. 일단 양산은 도대체 언제 하냐. 되게 유리판 말도 많은데 도대체 양산 언제 하냐. 이게 확실하게 언제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유리기판 SK 대장주는 어떤 기업이고 삼성의 유리기판 대장주는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집중해봐야 되는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차근차근 해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셔도 유리기판 관련된 섹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일지를 전부 다 싹 다 알아갈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진행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 관련된 대장주는 전 캠트로닉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옵틱스를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필옵틱스보다 캠트로닉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이후에 설명 좀 드릴 거고, 그리고 SK 대장주는 당연히 SKC, 정확히 SK 앱솔릭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SK 앱솔릭스가 SKC에 속해 있고 앱솔릭스는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SKC가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유리기판 양산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 봐야겠죠. 일단 우선 가장 빠른 양산은 2026년도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번 연도 말부터 양산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자,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죠. 우선 SKC의 자회사 SK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시에 3억 달러, 약 4,300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까지 받았죠. 보조금까지 미국 정부에. 문제는 유리기판을 사용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당장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 물품을 납품받아서 활용을 당연히 해봤죠. 고객사들은 쭉 나눠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용화 단계까지 이끈 기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유력한 가장 첫 번째 후보는 AMD가 가장 유력해요. AMD는 원래 이 엔비디아하고 경쟁하는 기업이었어요. 그 GPU 시장에서.
GPU AI 반도체로 지금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데 원래 GPU는 과거에 그래픽 카드는 컴퓨터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셨죠. AMD를 쓰거나 뭐 엔비디아를 쓰거나 뭐 원래 해당 시장에 물론 엔비디아가 좀 더 앞서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AI 시장이 다가오자 제대로 준비된 GPU를 가지고 있던 엔비디아는 날아갔고 지금 그 성능이 그에 미치지 못했던 AM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AMD라는 기업 자체가요 좀 과감한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산에 성공했고 이미 판매량이 좋은 엔비디아는 모험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연구기 개발이야 열심히 하겠지만 대놓고 먼저 신기술을 먼저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쉽지 않겠죠. 그에 비해서 AMD는 이 시장을 뒤집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 걸 뺏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기술을 많이 받아들이고 생산에 적용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이 기업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2016년도 상반기에 유리기판을 활용한 반도체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해당 반도체에 투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 그래서 AMD의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SK 앱솔릭스 그러니까 SKC는 돈을 많이 벌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산이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줄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AMD의 최종 목표인 엔비디아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능할 것 같냐라고 하면 일단은 불가능하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기본적으로 AMD의 계획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AMD는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새로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MI400이라는 AI 가속기입니다. 이 칩은 HM4를 탑재하며 패키징 면적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기판의 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채택기 확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죠? 2026년에 시생산 규모 테스트 그리고 2028년도 제품에 본격 적용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2026년도 테스트를 생산을 하긴 합니다. 생산하고 분명 생산한 걸 뭐 일부 판매할 수 있거나 뭐 아니면 혹은 걔가 고객사한테 나눠줄 수 있겠죠. 중요한 거 근데 시생산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에 신기술을 워낙에 도입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해당 기술에 확신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이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AMD의 제품이 애초에 팔리지도 않기도 하고 엔비디아 거 쓰고 다음 쓸 거면 뭐 구글의 TPU를 쓰지 뭐 이제 AMD 걸 대놓고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대량 양산을 하겠다. 요 정도의 기술력이 아니니까 아직 시생산 테스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제품의 본격 적용 같은 경우 2028년이라고 애초에 AMD가 직접 이 관련된 이야기 혹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2028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혁신적인 제품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분명히 내년부터 양산 시작할 거고 돈이 벌리긴 할 건데 우리가 유리기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의 게임 체인저 세상을 바꿀 지금 엔비디아가 앞서가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이 지위를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그럼 도대체 돈을 언제부터 벌 것 같느냐라고 하면 뭐 지금 AMD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음 엔비디아의 계획, TSMC의 계획을 전부 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말 유리기판이 돈이 벌릴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의 계획인데요. 엔비디아의 계획은 뭐냐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TSMC의 기술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어서 유리기판 도입에 상당히 신중한 편입니다. 이게 뭐 내가 설계에 넣는다고 해도 그 이론적으로 설계에 넣은 거지 진짜 양산은 직접 스스로 하고 있지 않아요. TSMC에게 결국 맞추고 있어서 TSMC의 기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먼저 상위
논의하고 의논하고 주문하고 뭐 이런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엔비디아가 하고 싶다고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26년도 출시될 루빈 플랫폼은 일단 기존 TSMC의 패키징을 기반으로 해서 HM4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26년도 26년도 6월에 나오는 반도체에는 유리기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버전 업계에서는 루빈의 성능 개량형인 루빈 울트라 혹은 그 이후 세대에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HBM4로 가면서 성능은 좋아졌는데 발열은 꽤나 많이 잡혔거든요. 물론 성능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성능 대비해서 발열이 꽤나 많이 잡힌 상태라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기판으로 억지로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버전이 바뀔 때 신기술이 먼저 도입되지. 신기술이 뭐 다음 뭐 루빈이라는 아키텍처 자체가 버전 자체가 변하지 않았는데 신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좀 낮아서 저는 이 루빈 울트라에는 좀 애매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루빈이 내년 6월에 출시되는 거고요. 루빈 울트라가 그 다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상 현재 현실적으로는 다음 버전, 애초에 버전이 바뀔 때 어떤 버전에 대한 기대감이 심어주기에도 딱 유리기판이 딱 좋아서 저는 2027년도에 공개되고 2018년도 전후로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다음 버전, 이 루빈의 애초에 다음 버전, 루빈 울트라 다음 버전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아무리 엔비디아가 혼자 유리기판을 적용시키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왜? TSMC가 못 해준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자, 그럼 TSMC를 봐야겠죠. TSMC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TSMC는 이미 엔비디아 등 글로벌 팹리스와 유리기판을 활용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이제 지금 이제 생산 버전이죠. 생산 버전을 지금 이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패키징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패키징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패키징이 뭐냐라고 하면 해당 패키징 방법은 반도체 칩을 사각 패널 위에 패키징하는 기술로 원래는 지금 인곳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제 보통 반도체를 만들 때 뭘 먼저 만드냐면 실리콘을 인곳 형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큰 펜 모양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펜 모양이다.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캡처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 인곳이에요. 이게 인곳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원통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원통형,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얇게 슬라이스해서 만들어진 게 실리콘 패널입니다. 실리콘 패널이라는 것 자체가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 놓거든요. 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요런 형태를 좀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우리가 뭐 반도체 처리라든가 다양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자주 보시는 뭐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요. 요런 동그란 모양이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동그란 모양을 벗어나서 어떤 모양으로 바꾸고 있냐? 네모난 모양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애초에 앞서 보셨던 이런 인곳의 형태 자체도 네모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애초에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네모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것도 네모난데 둥그런 이 가장자리 부분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요. 기존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애초에 만들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버리는 부분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반도체를 네모나게 만드는 형태를 현재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전달해 드리면 요즘에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냐면 하나의 반도체 안에서 모든 것을 생산하려는 방식이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요거 하나가 메모리로 만들면 메모리 반도체로 쭉 다 만들고요. 뭐 GPU 버전을 만들면 GPU만 만들고 CPU만 만들면 CPU만 만드는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반도체 이제 하나 안에 GPU 하나,
GPU 그리고 자리, 여기는 CPU 자리, 나머지는 램 자리, 뭐 나머지는 뭐 기타 반도체 자리,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딱딱딱딱 편만 구분 지어 놓은 다음에 딱 만들어서 그 반도체를 가지고 그 웨이퍼 안에서 모든 반도체를 가지고 AI 반도체까지 완성하는 방식을 현재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래야지 뭐가 없냐면 쓸데없는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불량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효율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방식들, 하나에서 모든 것을 만들려는 방식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이 버려지는 부분이 없는 방식이 필요했고, 더 많은 반도체가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지향하게 되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버려지는 게 아까워가 아니고요, 하나의 반도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패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려다 보니까 더 많이 필요했고, 그 과정 속에서 네모난 반도체가 필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모난 패널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결국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좀 생기거든요. 기판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하다 보니까 열에 의한 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형태를 해서 모든 부분이 버려지지 않고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 수준의 열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열 휨 현상을 잘 버틸 수 있는 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이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유리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TSMC는 기판 소재를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로 선택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뭐 전체적으로 이제 패널 자체의 특성, 이게 한 번에 다 만드는 거에서 기판까지 올려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의 이제 웨이퍼 칩이 이제 필요한 거고, 웨이퍼 칩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판이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그 기판도 커야 되고, 그 기판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휘 현상을 방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 기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그냥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꽤나 많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최종 종착점에 닿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유리 기판 기술이 필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SMC의 계획은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언제까지 만들기 목표냐라고 하면 2027년입니다. 2027년 유리기판과 지배선층을 활용한 2.5D 패키징을 출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가 성공하면 아마 앞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엔비디아도 아마 따라갈 거예요. 2027년도에 바로 성공하면 루빈 울트라에 들어갈 가능성도 꽤나 있어지고요. 이게 성공이 조금 늦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 버전에 들어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7년도에 바로 나오기보다는 2027년도가 목표라고 보통 했으면 2027년도 초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2027년 다 거의 말에 나오는 경우나 하반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보통 2027년도에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루빈 울트라가 2027년도 6월쯤에 공개될까 될 거란, 판매가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 기술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얘네가 하반기면 6월달 이후 7월달, 8월달, 9월달, 12월달까지 사이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보통 루빈 울트라보다는 그 다음 버전, 차세대 버전에 지금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는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 여론을 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 일단은 우리 가장 빠른 양산은 SKC가 맞고 AMD에게 적용할 게 맞아 보이는데, AMD도 본격적인 상용화는 2018년도를 목표로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TSMC를 따라서 TSMC가 만들어줘야 엔비디아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TSMC, 이 열쇠를 쥐고 있는 TSMC가 결국에는 진짜 빨라봤자 2027년도 하반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격적인 생산은 2018년도라고 보면 돼서, 사실 AMD의 계획하고 엔비디아의 계획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용해서 뭔가 보여주는 쇼 정도로 AMD가 하겠지만, 아직 거기에서 정말 혁신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본격적인 생산과 양산, 적용은 2028년도쯤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요, 분명히 SK 관련된 기업들도 매력적이지만 삼성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삼성에게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SK의 장점이 뭡니까? 앞서갔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남들이 꺼려하죠.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선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 선점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의미가 좀 퇴색되겠죠. 오히려 삼성전자의 목표도 2027년도, 2028년도까지 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라든가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맞춰서 반도체를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게 목표거든요. 삼성이 전기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기술을 확보하고. 중요한 건 결국에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일단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2027년도, 2028년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었고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떤 방식으로 좀 도입을 할까? 기술을 확보할까? 당연히 뭐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설명드리긴 했지만 물론 이 기간이 근본적인 기술력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연구 기간이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든 끌어와서 최대한 상용화를 앞당겨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선택한 방식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TSMC와 같이 대량 양산을 위해 유리기판이 필요하기도 하고 TSMC가 하는 기술도 뭐 삼성전자가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양산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빠르게 기술을 확보해야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말로 먼저 설명드리면 인수합병 방식 혹은 기술 협업 방식 기존의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이어가는 방식이 가장 유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 기술은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필요한 기술이에요. 요것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삼성전자는 TSMC와 같이 반도체 대량 양산을 위해 유리기판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반도체를 네모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네모로 만들고 더 크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기판이 유리로 바뀌어야 되는 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TSMC하고 동일하게 AI 반도체 직접 설계 생산까지 할 수 있는 턴키 방식의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 유리기판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즘에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800이라고 해서 새로운 버전의 모바일 핸드폰집 반도체에 뭘 넣느냐면 GPU를 직접 설계해서 넣는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삼성전자가 하는 것 자체가 모바일 핸드폰에 지금 이제 한정되긴 했지만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AI 반도체를 설계부터 해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이 없어요. 근데 그 기업은 심지어 D램, 메모리 만들 HBM까지 직접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유일한 기업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TSMC보다는 못할 겁니다. 그건 뭐 지금 엔비디아보다는 설계를 당연히 못하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냐? 가성비 좋은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는 삼성전자만한 기업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현재 AI 반도체 시장이 정말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좀 어느 정도 시장의 지배력을 보여주기 위해선 신기술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유리기판이 특히나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HBM에서도 그렇고 발열 문제에서 항상 고생했었거든요. 엑시노스 문제 뭡니까? 발열. 엔비디아 지금 HBM 문제 뭐였습니까? 발열 테스트 다 떨어진 거잖아요. 발열에 항상 고생했었기 때문에 발열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유리기판이 투입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기술력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어느 정도 여유가 존재하고요. 뭐 너무 많은 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적극적인 기술 확보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준비하지 않을까 혹은 협업을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가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왔던 기업이 그래서 캠트로닉스라서 캠트로닉스를 주목해보자라고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합작사 설립 진행 뭐 100조 1000억 조달 시도를 이미 했고요. 열심히 자금을 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파트너사 지금 현재 합작사 법인을 차려놓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양산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특히 디스플레이 시각 부분에서 축적된 정밀 가공 노하우와 삼성 계열사와의 협력 경험도 이미 강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성장세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세계 1위 식각에서는 1위를 차지한 이력도 가지고 있어서 매력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협업을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어간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최근에 인수합병을 하나 했는데요. 수상한 인수합병인데 정말 삼성전자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바로 캠트로닉스의 자회사 리제닉스는 J3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는데요. 이번 거래는 기존 주주 구주 매각이 아닌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J3는 폐기 웨이퍼를 재생시켜서 새로운 웨이퍼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걱정인 게 뭡니까? 결국 수율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목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익률이 저해가 되는, 그죠? 근데 웨이퍼 재생 기술이 만들어지면 삼성전자의 수율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제품들을 양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을 현재 캠트로닉스가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합작사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심지어 J3까지 인수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목숨을 건 모습이 좀 보입니다. 본격적인 베팅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속에서 심지어는 캠트로닉스를 여러분께 권장해 드린 이유는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입니다. 흑자예요, 흑자.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만한 기업이 없거든요. 그죠? 물론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 성장세는 이어갔고요. 그리고 해당 수치가 낮은 수치도 아니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게 내년도부터는 HBM 시장에서 수혜를 보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빼놓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유일한 기업이 캠트로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필옵틱스 좋죠.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온 기업은 유상증자가 뜨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필옵틱스가 좋죠. 근데 큰 돈을 투자를 못해요. 이런 기업들은 다 좋은데 이렇게 적자가 나버리면 기업이 급할 때, 돈 필요할 때 무슨 짓을 하냐면 유상증자를 때려버립니다. 유상증자라면 그냥 이걸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유상증자라면 주주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필옵틱스도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아쉽습니다. 근데 그를 뒤를 충족해줄 만한 기업이 캠트로닉스가 있다. 그래서 저는 캠트로닉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아서 여러분에게 비중을 투자해 보셔도 되는 기업들이라고 봐서 유일하게 캠트로닉스를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여태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유리기판에 대한 흐름 간단히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앞으로는 삼성 위주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위주로 바라보시면 조금 더 매력적인 선택이 가능할 거라는 말씀 한 번 더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해봤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 그리고 무료 카톡방 여러분께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이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삼성 핸드폰, 구글 핸드폰 다들 그리고 아이폰 다들 사용하시는 분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 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해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무료로 다운로드가 되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급등천주 포착자료 등등 있는데 다양한 자료집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카톡방 공지입니다. 공지를 가장 첫 번째 보시면 카톡방 오픈 공지라고 써놨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결국엔 내년엔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흔들림이 있어도 그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면 수익골 종목이 상당히 많아진다. 근데 그 속에서 최근에 강했던 로봇 관련 종목들도 강했고 이런 순환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로봇품, 우주항공, 디스플레이, 스테이블코인, 통신장비. 중요한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해당 기업들, 업종들 중에서 어떤 하나의 종목을 찍는지가 가장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실마리는 힌트는 아마 내년 1월 중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떤 한 해의 기업을 찍어야 되는지 결과가 이때 나올 거예요. 그때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 절대 여러분에게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1월 중순부터는 집중하셔서 투자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해당되는 흐름을 우리가 잡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착순 300명과 함께 여러분들께 카카오톡방을 또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빠르게 상승할지
종목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조금 더 집중해 봐서 여러분들께 집중하고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략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왼쪽 아래 하트 버튼을 누르시고 참여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설명드립니다. 하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다리셨다가 오픈은 언제 하냐면 12월 30일 날짜로 합니다. 12월 30일 날짜 오후 4시에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카톡방을 이 글에서 똑같은 게시글에서 맨 위에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카톡방 참여 링크를 만들어 놓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게 정리해 놓도록 할 테니까요.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4시에 정확하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인 선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여러분들께 2026년도에도 더 좋은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11만 명의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따봉 버튼 항상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에 대한 내용,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